자, 오늘은 2026년을 기점으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캐나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 주정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서로 꽤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 갈래 길이 각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전체적인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언어와 정체성이라는 깃발 아래 사회 전체를 다시 정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방향성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정부의 철학이 어떻게, 그리고 왜 갈라지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캐나다 연방정부의 키워드는 숫자 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조절하는, 뭐랄까, 일종의 깔때기 같은 접근법이에요. 반면에 퀘벡은 프랑스어라는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필터를 사용해서 사람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먼저 캐나다 연방정부부터 볼게요. 2026년 영주권자 목표치를 연간 약 38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가파르게 늘려왔던 이민자 수를 일단 여기서 멈추고 안정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아주 명확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퀘벡은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연간 이민자 수를 약 4만 5천 명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 소수의,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 특히 프랑스어 능력에 딱 맞는 사람들만 가려서 받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연방정부의 속도 조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임시 노동자 같은 임시 체류자들 있죠. 이분들의 비율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난이나 의료 시스템 부담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보이거든요. 캐나다는 임시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되 이제는 아무나가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 직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한편 퀘벡은 더 과감합니다. 기존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PEQ, 즉 경험 이민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버리고 프랑스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PSTQ, 기술 이민 중심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자, 이민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우리 생활에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 바로 주거와 노동 환경의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정부의 접근 방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방향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에요. 두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같은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뜯어보면 여기서 또 둘의 스타일이 갈려요. 연방정부는 투자용 주택에 대한 대출, 즉 모기지 규제를 강화하고 구인 공고의 임금 범위를 명시하게 하는 식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퀘벡은 어떨까요? 임대료 인상 계산 공식을 단순화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또 직장 내에서는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언어 정책을 생활 곳곳에 더 깊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더 큰 사회적, 정치적 흐름이 깔려 있을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왜 갑자기 속도 조절을 외치게 됐을까요?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피로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수가 너무 빠르게 늘면서 주택, 의료, 교육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퀘벡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라이시테,
우리말로는 세속주의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걸 넘어서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퀘벡만의 아주 강력한 사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퀘벡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금껏 달려온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판단하고 일단 성장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실을 다지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반면에 퀘벡은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아예 핸들을 다른 방향으로 확 꺾어버린 거죠. 프랑스어라는 언어와 고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길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런 흐름이 앞으로 캐나다라는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